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온 농촌. 그 근간을 찾겠다고 도시를 떠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농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전망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수입도 짭짤하고 앞으로 노후에 괜찮을 것 같고. 농촌을 새 희망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 수익은 한 20억 정도. 2억에서 2억 5천.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 자신의 터전인 농촌 안에서 변화를 택해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농업 농촌이 성장 산업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촌은 이제 농사만 짓던 곳이 아닙니다. 농촌에 불고 있는 새바람, 농촌이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도시 제주.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는 공원입니다. 그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미꾸라지 체험하고 흑돼지 체험하고 애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흑돼지들 때문인데요. 제주의 상징 흑돼지들의 질주. 미끄러지지도 않고 능숙한 스키어들처럼 착지 않은 모습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에 충분합니다. 휴식은 물론 여기에 즐거움이 더해진 코스라면 관광객들에겐 최고의 여행일 텐데요. 작년에 35만 명이 됐고요. 저희들이 한 해마다 20%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이 넘게 방문하는 이곳은 철저히 관광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며놓은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공원. 관광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해서 더하고 맞추면서 하나의 제주 관광 상품이 탄생된 것입니다. 자연하고 아이들이 같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왔는데 되게 아담해서 아이가 이렇게 다니기에도 높지도 않아서 편한 것 같고 되게 공기도 좋고 새소리, 이제 자연 소리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공원의 핵심 자원은 따로 있습니다. 탱글탱글 매실 수확은요. 이렇게 황매실이 좋습니다. 사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곳 농장의 감귤과 매실 상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와, 매실 잘 열었지? 제주는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 관광객이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는 꾸준히 개발해서 꾸준히 컨텐츠를 높여야 되고요. 자연의 쉼의 관광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정말 우수한 농산물을 거기에 넣는 겁니다. 농업이 1차 산업인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상품으로 제조, 가공해내는 2차와 더 나아가 유통, 판매로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6차 산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갓 지은 밥에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해 보이는 채소들. 이곳의 음식들은 모두 100%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로 만든 건데요. 말하자면 로컬 푸드가 모인 농가 레스토랑입니다. 농가분들이 생산하는 그 농산물을 소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소비자분들한테는 직매장에 내려가셔서 지금 나오는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게 집에 사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농가 레스토랑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의 농민이 수확을 하고 수확한 농산물은 이곳에서 음식으로 만들어져 고객들에게 서비스되니 이것이 바로 6차 산업의 현장인 셈이죠. 신선하고요. 맛있고
또 직접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아침에 저기 수확해서 바로 일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농산물을 경작하고 그런 사람들도 판로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같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 보면 항상 많거든요. 로컬 매장. 저도 이제 여기서 장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식사하고 또 장 봐가지고 가면 완전 일석이조거든요. 이곳의 모든 음식 재료가 된 농산물은 아래층 매장에서 직접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제철 맞은 싱싱한 농산물들이 매장을 꽉 채웠는데요. 믿을 수 있고 가격까지 착하니 주부들이 더 알아줍니다. 보리수, 국산 두부, 깻잎, 삼채, 당근, 또 케일도 싸요. 1,000원. 전주삼 2,000원인데 이거 전주삼 2,000원인데 1,300원. 상품화 시키지 않고 상품화 시키는 것은 너무 이쁘고 좋잖아요. 깨끗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만 빵빵 뚫린 게 이게 약을 안 했다는 그런 어떤 신임이 가요. 더. 당일 수확, 당일 납품의 원칙을 고수하는 농산물의 생산지는 바로 이곳. 임병목 씨는 2년 전부터 농작물에 대한 판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도 물론 뭐 어려움도 있지만은 제일 심각하게 어려운 게 그 판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재배만 잘 해놓으면은 판로는 걱정 않고 재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만 해도 엄청난 그 효과가 되는 거죠. 임병목 씨 농장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100%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향합니다. 여기에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이 안에만. 소규모 농부들에겐 조금씩 여러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적어 좋지만 확실한 판매처가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사만 짓던 농부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은 3차 산업인 셈인데요. 한 45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 여기 어머니 수당이 한 10% 정도 돼요.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수익도 생기죠. 1,000원짜리 20개씩이 5가지 품목이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농촌에서 하루에 10만 원 소득이면 엄청난 거예요. 월수익 300 정도 되니까. 새벽같이 수확한 농산물들은 당일 수확, 당일 판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바로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발해야겠죠. 이른 아침부터 완주군의 농부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이곳에선 포장부터 진열까지 전부 농부들의 몫인데요. 말하자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판매 공간만 빌려주는 셈입니다. 여기는 생산자가 지금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생산자 본인들이 직접 와서 다 해야 돼요. 정성 들여 가꾼 농산물을 잘 진열해 놓는 일. 1차 산업인 생산에서 3차 산업으로 확장되는 순간인데요. 자신의 얼굴을 걸고 판매하다 보니 농부들은 자부심은 물론 책임감이 더해집니다. 주가 치거리 자리인데 치거리가 없어졌네. 치거리 자리가 이쪽이 어머니. 생산자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하지만 농사만 짓던 분들이라 실수도 생기는데요. 가격도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품질에 이상이 있나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벌레가 들었잖아. 이런 거 소비자들 보면은 악하고 도망가. 이곳 로컬푸드 직매장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 때문. 네 가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며칠? 4, 5일? 가지고 갔다고. 5일 정도? 계속 매일매일? 언니 35개씩 매일 가지고 와야 돼? 40개 좀 아저씨가 글씨 잘 읽으셔. 아프도 안 놓고 잘 와봐서 전대로. 네, 알겠어요. 농가분들이 저희가 만약에 상추를 하면 상추를 막 여러 개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고가 남으면 농가분 다시 집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몇 개씩 가져오실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오신 분들은 그분한테만 또 수익이 남으니까 몇 개씩 이렇게 나눠서 가져오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직매장에는 1차 생산 작물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2차 가공식품들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러니까 농민이 가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비용, 그다음에 뭐 시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완주군 거점에다가 거점 농민 가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은 이곳에서 군의 지원을 받아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2차 산업인 가공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걸 배워요. 배우면서 이제 어찌됐건 내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것을 이제 내가 찾는 거죠. 생산을 하고 직접 가공품을 만들고 판매까지. 완주군의 로컬푸드 매장이 6차 산업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농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작업하는 손들이 바쁜데요.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작물은 어린잎 채소. 붉어 죽구내기 너무 많아. 왜요? 약을 안 하니까. 손가락 마디만큼이나 작은 어린잎들이지만 이 유기농 작물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20억이 넘는데요. 그걸 가능하게 한 이가 바로 이 농장의 대표 천춘진 씨입니다. 귀농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첫 번째는 유통을 직접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농약을 일치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생산을 해놓고도 갈아 엎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도 정말 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생산비를 적게 들어가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목을 선택했는데 어느 작목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본 유학파 출신의 농학 박사. 천춘진 씨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기를 뒤로하고 10년 전 귀농길에 올랐는데요. 유학 시절 농업의 귀중함을 깨달았다는 그에게 농업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땅입니다. 얘들은 씨를 뿌려서 3일 된 거고요. 발화실에서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농장에서 길러지는 어린잎 채소는 5가지. 하루에 생산되는 양만 자그마치 300톤인데요. 이 많은 양의 채소들은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걸까요?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이 되면 생산은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가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유통하느냐 이것이 우리 농업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잎 채소 생산이 자리를 잡자 천춘진 대표는 좀 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3년 전 유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잎 채소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여러 형태의 포장 방식을 택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면 또 고객들이 좋아하는 층들이 또 다양해지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어린잎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크면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채소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싹을 또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나눠져 있거든요. 농촌의 많은 농부들이 생산에 이어 판매에까지 도전을 하고 싶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 그래서 천춘진 대표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많은 농민들이 고민하는 것이 생산해놓고도 팔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 농산물을 좀 팔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역 농산물의 판로 마련을 위해 택한 것은 식당.
천춘진 씨가 생산하는 어린잎 채소들은 물론 지역의 농가들과 계약을 맺고 다양한 농산물을 이곳에서 수매하기로 한 건데요. 식당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식재료들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소규모의 로컬푸드 식당인 셈이죠. 이 한 접시 안에 지역의 농산물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야채들도 양파나 이런 것들도 지역 농민들에게 지역 농민들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직접 수매해서 여기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생산에서부터 2차 가공, 3차 서비스까지 천춘진 씨의 6차 산업은 아직도 더 많은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생산을 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노력해서 매장 하나 내몰아서 고용도 창출되지만 그만큼 많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 앞으로 2020년, 5년 후에는 저희가 매출이 1,000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많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제주도가 오늘 유난히 분주합니다. 일단 차 빼고. 선생님 이거 뭐 내린 거예요 지금? 콜라비요. 제주 특산물로 인기가 한창인 콜라비도 등장하고요. 이거는 4개 1,000원. 개수로 해서 엄청 싼 거죠. 일반 대형마트에도 없어요 이거는. 한 몽지에 1,000원이에요. 맛있고요. 저희가 직접 밭에서 다 따온 거거든요. 제주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만든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여느 장터답게 시끌벅적합니다. 금년에 이제 6차 산업 인증과 관련해가지고 좀 농업과 그리고 이제 문화를 좀 결합을 하면 더 재밌겠다라고 해서 일단 농민장이 이제 파머스 마켓이 주가 되는 거고요. 강정하우스길 한번 맛좀 보러 오세요. 직접 키운 채소며 가공식품들을 가지고 나와 소비자를 만나니 이곳에선 자연스레 신뢰와 믿음이 오가는데요. 대형 마트,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사는 거는 사실 누가 생산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장터. 이 조그마한 장터 안에서도 6차 산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1차에서 판매를 해본 사람들이 2차 가공산품을 잘 팔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체험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마케팅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녹차밭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체험을 오셨는데 저희가 여기 차밭에 농사를 하고 그 차를 따서 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차를 판매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체험까지. 이 녹차밭에선 찻잎을 생산하는 것 외에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녹차밭을 공개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인데요. 이 차를 이렇게 많이 드시면 피부가 아주 좋아집니다. 꼭꼭 씹어서 이렇게 뱉지 마시고 삼키세요. 자주 마시던 차지만 어떻게 자라는지 눈으로 보고 밭에서 바로 따서 먹는 그 맛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쌉싸름하니 좋다. 무슨 맛이나요? 엄청 쓴맛이요. 떫은 맛? 그냥 보기만 했던 것과 직접 해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겠죠? 이렇게 이제 안 해보던 새로운 것을 해보니까 좋고 또 우리가 마시던 먹던 차를 직접 또 만들어 보니까 좋죠? 하나하나 딴 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곳 차밭을 찾는 체험객은 한 해 10,000명 이상. 일조분들 네 바구니 가지고 나오세요. 일조 화이팅! 우와, 네 좋습니다. 하나에 누르고 둘에 밀고 셋에
뒤집기예요. 하나, 둘, 셋. 손 올리세요. 매년 20-30%씩 성장하는 녹차밭 매출을 이분들이 담당한다고 하니 체험객들은 녹차밭의 중요한 손님들인 셈입니다. 나눠서 가지세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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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도 돌려놔요. 찻잎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녹차를 가공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좋아. 너무 행복해. 이게 힐링이다 완전. 메르스 다 떨어지겠어. 나중에는 이게 청아 같아요. 전통적인 그 동양화적인 향기가 납니다. 녹차밭이 선택한 6차 산업으로의 변화는 성공적이었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너무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통할 수 있는 거. 그냥 막연히 지방을 좀 빼준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알게 돼서 그 보물을 받아가는 느낌.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을 대접해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고 그게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발길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 만족에 무엇보다 신경을 쓴다는 녹차밭의 두 부부. 그런 차의 향을 입으로는 차의 맛을 넘기는 거죠. 차를 대하는 자신들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체험객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니 해도 6차 산업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녹차밭에 있습니다. 농로를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포장을 안 했어요. 화학적인 물질이 지속적으로 침출이 돼서 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걸 전부 다 야생 잔디로 우리 토종 잔디로 이렇게 농로를 한 거죠. 5대째 내려오는 녹차밭을 물려받아 유기농으로 차를 키워온 최영기, 최승선 부부. 1차 산업인 찻잎 재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상품이 탄생된다. 이것이 이들 부부의 믿음이요 신념입니다. 농업 분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가 곧바로 일본이나 중국과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그 나라들의 차 업체나 차 농가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외 유수의 차들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것은 금녹차. 금성분 용액을 이용해 키운 금녹차 개발로 해외 수출기까지 열었는데요. 부가가치 효과로 따지면 일반 녹차에 비해 무려 26배나 높습니다. (6차) 산업을 시작한 지 10년째. 최승선 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점점 더 깐깐해지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더 좋은 차, 더 새로운 차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 연구를 해봐야죠. 또 연구해보고 가장 좋은 걸로 또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제일 좋은 쪽으로 얘가 나올 것 같고요. 우수한 가공품, 소비자와의 소통,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품질 좋은 찻잎의 생산. 6차 산업은 분명 힘은 들지만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졌고 농가의 소득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산물 수확하는, 재배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가 축적된 정성과 또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그런 사람들의 품성이나 이것이 지금 그 이후에 연계되는 3차 산업의 서비스 질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1차) 산업인 생산은 변수가 크기 때문에
6차 산업으로의 변화가 좋은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상복 씨는 강원도 횡성에서 2대째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벌통 2개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120통이나 됐습니다. 예, 지금 저 밤나무 꿀이 얼마나 들어왔나 좀 보는 중이에요. 지금이 철인가 보죠, 밤나무. 예, 아카시아 끝나고 나서 밤나무 꽃이 아주 잘 펴서 이 꿀이 지금 잘 들어왔어요. 이게 다 꿀이죠. 벌통 속에서 갓 채취한 꿀은 보기만 해도 신선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꿀이 잘 들 때면 꿀로만 한 해 1억 3천만 원의 수입도 가능합니다. 벌은 윤상복 씨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데요. 식량이 많으면 벌들이 잘 쏘지 않아요, 순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멍을 다 막았잖아요, 이렇게. 막았죠, 이게. 여기다 지금 프로폴리스를 다 이게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바르고. 꿀벌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윤상복 씨에게 꿀벌은 그래서 더욱 특별한데요. 벌에서 나오는 거는 뭐 벌꿀은 물론이고 꽃가루라든지 프로폴리스, 또 로얄젤리, 봉독 이런 것들이 다양한 또 선물이 있고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꿀벌이 또 화분 매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농작물의 결실을 도와준다는 거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벌꿀. 꿀은 그 자체만도 상품이 되기 때문에 1차 생산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것이 또한 1차 산업 생산이기도 하죠. 기상이변 때문에 꿀 생산량이 줄어들고 또 벌들도 죽고 그런 일들 계속 겪다 보니까 이 거꾸로 이 환경 때문에 제가 벌을 그만두려고 했었다가 이 환경을 좀 가꾸고 또 꿀벌이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양봉장이 교육농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곳엔 다양한 교육생들의 방문이 이어지는데요. 단순한 체험을 위해 방문한 일반인들부터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귀농하게 되면 제가 직접 채취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예. 이 수입도 짭짤하고 또 앞으로 노후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작하려고요. 새롭게 양봉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오랜 양봉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윤상복 씨의 양봉장을 방문한 건데요. 일본에 비해서 확실히 크죠. 이게 우리가 체계적인 양봉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농가로 지정받은 국내 1호 현장 실습장. 이로써 윤상복 씨는 6차 산업을 완성시켰습니다. 양봉교육원에 대한 애정도 크지만 역시 이곳의 기본 수입은 벌꿀 판매에서 옵니다. 이거는 저기 인터넷 가게는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시도 때도 들어오면 미리미리 챙겨놔야지만 택배 시간을 맞춰서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보통 평균 10건 정도씩 되는데 오늘 지금 급한 것만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빠서요. 하지만 교육농장으로 이어진 6차 산업화는 양봉원의 매출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렇게 벌꿀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2차, 3차로의 변화를 꾀한 것이 연매출 1억 6천만 원이라는 성공을 이뤄낸 비결입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제가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방향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6차 산업까지 오게 됐는데 고객과의 관계를 먼 친척 같지만 우리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 지금의 6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던 부여의 시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물의 빛깔이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농부는 설명하기 바쁜데요. 여기 지금 요 앞에 저기 조립식으로 치신 분도 귀농 3년차. 그 앞에 까맣게 여기 망쳐놓은 것이 산나물 말리는 장소예요. 작은 우선 나무. 오늘 이들이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방문한 이유, 귀농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봐요.
뽕을 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오지를. 우리가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나이 먹어서 할 게 특별히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잖아. 귀농을 하다 보면은 뭐 소유거리 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귀농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전망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귀농 귀촌인은 작년에만 8855명이 늘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5%가 넘는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택했는데요. 농촌이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내려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2015년도 올해는 5만 가구 10만 명 정도가 내려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런 새로운 변혁이 농촌사에 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이 좀 더 활력을 얻고 6차 산업으로서 좀 성공하려면은 귀촌 귀농인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은 그간에 농촌은 장벽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인이 들어간다 그래도 실제로 잘 적응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또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그 귀촌 귀농인과 잘 연계해서 파트너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주 작물이 있죠. 이 마을엔 모내기가 끝난 논밭과 탐스러운 열매를 자랑하는 매실나무가 가득합니다. 오늘 일손이 바쁜지 모두들 매실 따기가 한창인데요. 이렇게 여럿이가 함께 일도 정말 들어가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그 재미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쁘지? 평범해 보이는 매실마을. 하지만 이곳은 7년 전 한 귀농인이 들어온 뒤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옛날부터 어떤 게 유행했냐면은 품앗이. 그러니까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집에 가 도와주고 저 집에 일이 있으면 저 집에 도와주고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전통적으로 잘 내려와 있어요. 매실이 커질 테니까 좋은 것만 따져요. 유난히 품앗이가 발달했었다는 매실마을. 품앗이의 힘이었을까요? 마을의 매실 수확량이 다른 마을에 비해 월등히 좋은 편인데요. 오늘 수확량도 꽤 풍년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매실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이곳에서 전량 수매를 하는데요. 이곳이 어디냐 하면 꽤나 유명한 이 마을의 아주 특별한 직장이라고 합니다. 총 56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투자금을 내고 세운 마을 영농조합. 직원들이 곧 사장님인 이곳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놀라운데요. 무려 75세. 매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매실. 뭐뭐 만들어요? 매실 고추장, 매실 장아찌, 뭐 볶는지, 뭐 부치는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을 살려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 이들은 이곳의 터줏대감, 할머니들이었는데요. 할머니들을 한데 모은 건 7년 전 퇴직한 남편을 따라 귀농을 택한 김금순 씨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제가 가장 놀란 건 마을에 매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매실로 어떤 상품이 돼 있지가 않았어요. 매실이라는 자원과 할머니라는 자원, 그 다음에 또 찹쌀, 쌀, 꼭 우리 마을에 있는 걸로. 그럼 이걸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된 거죠. 마을의 풍부한 자원이었던 매실 농사, 즉 1차 산업이 2차 가공식품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건데요. 이로써 6차 산업으로의 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매실이라는 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남원천 되면서 그냥 우리 한각 공장 들어서면서 그렇게 매실에 이제 대해서 매실한 걸 하면서 그렇게 매실이 유명세를 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가공식품이 바로 매실 한과.
그리고 이 매실 한과는 마을을 유명하게 해주는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농사지은 매실과 쌀을 매실 한과로 재탄생시키고 체험 프로그램 연계와 함께 직접 판매에도 나섬으로써 또 하나의 6차 산업이 탄생된 것입니다. 명함을 만들고 그 명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의뢰를 했죠. 너네들이 좀 팔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을 자식분들이 다 나서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니까 연계해서 기반이 돼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며 판매에 대한 수당까지. 급여 역시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한과를 만드는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 이곳에선 철저히 분업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공정하게 수익이 주어지는 만큼 누구 하나 소홀히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 맛있다고 하고 이렇게 찾으니까 그 재미로 하는 거에 어려운 줄 모르고 통장에 돈도 없다 돈 조금씩 들어가는 재미 또 우리들 재밌게 이렇게 웃어가며 또 일하는 재미 여러 가지. 매실 한과뿐 아니라 매실을 활용해 좀 더 많은 가공품을 만들기로 한 할머니들. 매실청을 비롯해 장아찌까지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 중입니다. 현장 판매 나가고 농협도 나가고 그냥 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판매하고 그래요. 또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을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걸고 6차 산업에 뛰어든 이 마을의 지난해 수익은 3억 5천만 원. 짧은 시간 동안 폭풍 성장을 하면서 우수 사례로 뽑힌 이 마을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뭘까요? 같이 한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함께.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개인이 한다면은 그때그때 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같이 공동체니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저희 우리 백서월미의 장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매일 아침 수많은 항아리들을 닦고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부정선 씨. 이곳이 오늘은 좀 부산합니다. 바로 오신 거예요? 된장 체험요. 아니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왜 체험까지 와요? 못해서 왔죠. 된장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열혈 주부들. 1번 다시면치, 2번 지포리, 표고버섯 넣고 국물 육수. 이게 간이고 어느 게 제일 맛있냐면 그럼 단맛. 요쌈장 갖고 이거는 단맛이 더 나고. 이게 1번이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옛날 우리 엄마. 자, 이게 뭐냐면 1번 된장은 전통 된장 맞아요. 이거는 짜죠. 짜고 이거는 2년 숙성됐어요. 자, 이거는 메주로 된장 한 건데 이건 2월 달에 담아서 얼마 안 된 거예요. 살림이야 이미 빠삭한 주부들이라지만 전통 된장을 앞에 두곤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곰팡이를 더 띄운 거야. 몇 명씩 심어놓고 다 가져갈 거냐 있는지 확인할게. 초보 주부들처럼 부정선 씨의 설명에 맞춰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레 따라하는데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쌈장이요. 이거는 브로콜리. 가만히 있어봐. 네. 부정선 씨가 된장 만들기 체험을 시작한 건 4년 전. 귀농한 지 4년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된장을 띄우고 체험으로까지 6차 산업이 시작된 것이죠. 어때? 청장 언제 와요? 아, 햇볕을 내미세요. 뭐예요, 명? 맛이 어때요? 맛이 좋아요. 된장 맛인데 좀 순하고 맛있어요. 언젠가는 고쳐가지고. 이거 이제 또 가서 맛있다고 그냥 매일 쌈 싸먹어가지고 살도 찌게 생겼네, 그냥.
부정선 씨가 이렇게 전통장을 체험과 연계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전통장을 드시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그 이제 된장이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아무튼 더 이제 우리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게 있죠. 그렇다고 이곳에 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야채 너무 많다. 체험이 끝난 뒤에는 제주의 땅에서 나고 자란 다양한 농산물들을 맛보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양념을 최소화한 건강 식단이 한상 가득 펼쳐졌습니다. 우리 몸이 너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저만 건강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역 환경이 우리 제주 환경이 되게 좋기 때문에 토지도 좋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는 거죠. 신랑 신부님 안녕하세요. 부정선 씨의 농장은 기본적으로 된장을 만들고 전하고 판매하는 곳이지만 농사도 직접 짓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 농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부정선 씨. 이게 무엇처럼 보여요? 마늘? 쪽파? 이게 백화과에 속하는 우리 일식집에 가보면 새콤달콤하게 나오는 락교, 우리말로는 염교 또는 돼지파. 부정선 씨는 귀농을 한 이후부터 농촌이 다시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박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주말에는 놀러도 못 가게 하면서 그 고사리 놀러 가고 싶은데 맨날 밭에 가서 일을 하자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막 되게 연막을 했는데 제가 농사를 딱 지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농촌에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농사하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부녀가 제주의 땅을 일구는 일상. 된장이 좋아 된장을 하면서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답니다. 저희 된장은 보통 12월부터 바쁘죠. 매주철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바쁜 건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된장에 다 맞춰져 있고 나머지 시간들이 좀 비어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된장이 항아리에 다 들어갔을 때는 크게 할 일은 없어요. 장독 관리라든지 그거밖에.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관행적인 농사보다 우리 제주 토질에 정말 좋은 게 뭐 없을까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고. 제주의 터를 잡은 건 그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제주의 환경이 좋아서이기 때문인데요. 제주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라 생각한다는 그녀. 농업이 좋아요. 그리고 가공하는 것도 저희 손수 농사 지은 게 이렇게 가공으로 가고 체험하는 게 그게 더 제가 하는 거에서 값어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또 저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1차 농산물을 좀 더 폭넓게 먹거리를 만들어서 하면 부가가치 높지 않을까. 무궁무진한 제주의 자원과 그 속에서 이뤄낸 6차 산업을 통해 그녀의 꿈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땅은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준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같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땅은 모든 것들을 이제 중성화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건강함을 담고 있는 게 땅이고 이 속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들은 좋은 이제 채소나 뭐 과일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쨌든 흙과 사람은 같이 있어야 건강하다. 건강한 흙에는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된다. 그리고 그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까지 가고 체험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이 숨쉬는 한 부정선 씨는 오늘도 자신과 모두를 위한 건강한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작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농업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농업 이외의 일자리,
농업과 관련한 또 다른 소득원을 개발하는 이것이 6차 산업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은 이제 단순히 농사만 짓던 곳이 아닙니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농촌. 농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터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 이들의 도전으로 농촌은 지금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사만 잘 지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6차 산업의 목표는 농촌을 살기 좋은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